저번 영상에서는 일본 과자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산 과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한국 과자의 부끄러운 민낯은 아직 완전히 들춰진 것이 아니다. 이전에 말했던 대로 외국 과자뿐만 아니라 같은 국내 경쟁사의 것을 카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과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는 국내 제과 산업의 상위권을 다투는 두 대기업 오리온과 롯데제과가 있다. 두 기업은 과자 개발에 있어 오랜 낭숙으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의 제품을 표절해 출시했다는 시비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오늘은 4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오리온과 롯데의 소리 없는 과자 전쟁, 그 표절 의혹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국산 제과기업들이 서로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은 국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어져온 관습이자 악습이다. 1974년 출시된 혜태의 누가바와 1996년에 출시된 롯데의 누크바, 1981년에 출시된 혜태의 홈런볼과 2006년에 출시됐었던 롯데의 마이볼, 1992년에 출시된 빙그레의 메로나와 2020년에 재출시된 롯데의 메로메로는 제품의 형태와 컨셉 그리고 패키지의 디자인까지 빼다 박은 듯이 닮아있다. 2014년 혜태의 허니버터칩을 시작으로 허니버터 열풍의 편승에 출시된 여러 미투 제품들 역시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 분야에서 서로가 서로의 제품을 카피하며 독보적인 모방 경쟁을 펼쳐온 두 기업이 있으니 오리온과 롯데제가 되시겠다. 두 기업의 악연은 초코파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4년 오리온은 머시멜로에 비스켓 두 개를 포개고 초콜릿을 덮은 매력적인 과자인 초코파이를 출시한다. 참고로 이런 형태의 과자는 미국의 채타누가 베이커리가 1971년 출시한 문파이가 원조인 것이 정설이다. 아무튼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출시 첫 해 약 10억 원이라는 높은 매출액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1990년까지 국내에서만 약 2,450억 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리며 단일 과자 제품으로는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 과자로 떠올랐다. 이를 지켜보던 롯데제과는 우리도 질 수 없다라고 하며 오리온 초코파이의 출시 5년 뒤인 1979년 맛과 모양, 패키지의 색과 이름까지 비슷한 초코파이를 시장에 내놓는다. 이에 오리온은 상표에 정이라는 한자를 추가하고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에 들어가면서 원조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롯데와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롯데가 상품명을 완전히 동일한 초코파이로 바꾼 뒤 아무렇지 않게 생산을 계속하자 참지 못하고 결국 칼을 빼들게 된다. 1997년 모양과 맛이 비슷한 제품을 이름조차 같이하여 판매하는 경쟁사의 행위는 솔직히 상표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롯데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결과는 대실패. 첫 번째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은 특허청에서 기각당했고, 이어 특허청의 심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역시 특허법원, 대법원 두 곳 모두에서 패소하며 고배를 마신다. 완전히 같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등록을 취소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이루어진 오리온의 치명적 실수에 있었다. 오리온은 브랜드명을 보호받기 위해 제품 출시에 앞서 초코파이의 상표를 먼저 출원하였는데, 이때 지정상품을 초코파이로 하고 상표를 오리온 초코파이로 했던 것이다. 여기서 지정상품이란 그 상표를 사용할 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상표권 침해는 동일한 지정상품 카테고리에 있는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오리온이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오리온이 초코파이의 상표에 오리온을 붙이고 지정상품을 초코파이로 등록했기 때문에 초코파이는 오리온의 특정한 제품 명칭이 아니라 그 종류의 과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초코파이는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보다는 원형의 빵과 머시멜로에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이며, 초코파이가 원고 측에서 창작한 조어가 맞더라도 이것이 희석되어 해당 상품의 보통 명칭이 되어버렸으므로 상품의 식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오리온이 상표를 초코파이로 하지 않고 오리온 초코파이로 한 것이 현재의 초코파이 양립 체제를 만들게 된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이다. 소송에서 승리한 롯데는 거리낄 것 없이 더 당당하게 제품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오리온과 유사하게 패키지색을 붉게 변경하기도 하고, 오리온의 바나나 초코파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맛의 바리에이션이 유행하기 시작한 후에는 바나나, 딸기, 녹차 등 유사한 맛의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게 된다. 해당 사건을 겪은 오리온은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한편 롯데를 향해 본격적으로 이를 갈기 시작한다. 사실 이 소송 이전에도 롯데가 오리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제품이 있었으니 바로 후레시베리다. 롯데는 1991년에 후레시베리라는 이름의 제품을 출시한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1년 앞선 1990년에 오리온이 출시한 후레시베리와 생김새와 맛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똑같았다. 이에 오리온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를 외치며 생산을 중지해달라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롯데에 보내지만, 롯데제과는 자사의 후레시베리는 일본 롯데가 작년 3월 처음 개발한 제품으로 오리온의 제품이 빵류인데 비해 롯데의 것은 맛이 훨씬 더 부드러운 케이크류인 점에서 다릅니다 라며 도발 가득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다. 솔직히 좀 열받을 것 같긴 하지만 의외로 이 후레시베리의 경우는 법정으로까지 갈등이 번지지는 않았다. 후레시베리라는 영단어 상표가 신선한 딸기류의 과일이라는 제품 성질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상표 등록이 되지 않았고, 결국 오리온이 할 수 있는 것은 포장에 대한 소송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법정에서 이겨도 디자인을 약간 바꾼 뒤 또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이겨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와중에 영문 표기를 후레시베리로 다르게 표기하긴 한 롯데의 치밀함이 돋보인다. 근데 이 무슨 뜻이지? 신선한 매우? 이 뭔 개소리. 그리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2005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폭발하도 한 듯 오리온은 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바로 마로니에라는 이름의 과자다. 과자 윗면에 파인애플 무늬는 물론이고 붉은 배경에 하얀 폰트로 새겨진 로고, 그를 감싸고 있는 금빛 테두리와 상품명까지 1987년에 롯데에서 출시한 마가레트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심지어 무게까지 228g으로 같다. 우리 작정하고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와봐 라고 말하는 듯한 이 과자를 보고 롯데는 오리온의 마로니에가 자사의 마가레트와 포장지가 비슷하므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 구성과 색감 등에서 일부 유사점이 인정되고
완성되긴 하지만 상표와 상호, 포장 배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볼 때 마로니에가 마가레트를 모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마가레트의 상품 포장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만큼 구별되는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관련 기사에서 항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롯데 관계자의 말에 늘상 있는 일이라며 태연한 반응을 보인 오리온 관계자의 여유로움이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진 대법원에서의 소송 역시 오리온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비록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로니에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지만 오리온이 롯데를 상대로 나름의 역습을 제대로 먹인 셈이다. 뒤통수가 얼얼해진 롯데는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그 흥미로운 답은 롯데가 2012년에 출시한 오징어 땅콩에서 찾을 수 있다. 오징어맛 과자 안에 땅콩이 들어있는 구조, 동글동글한 모양과 한 입에 들어가는 크기, 겉면의 갈색 무늬들은 1967년 일본의 가스가이에서 출시한 이카피나라는 과자가 원조지만 푸른색을 메인으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색으로 삽입된 오징어라는 단어, 땅콩이 보이는 과자의 단면 이미지 등 패키지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모르는 사람이 언뜻 본다면 그냥 기존 포장 디자인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살만한 수준으로 말이다. 조금 전에 말했던 프레시베리의 경우와 비슷하게 오징어 땅콩 역시 제품명 자체가 일반 명사로 인정되어 딱히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은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똑같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오리온은 이에 맞서 2016년 롯데가 1989년 출시한 이래 스테디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스타드와 이름이 같은 과자를 출시한다. 오리온이 출시한 카스타드는 롯데의 기존 카스타드와 비교했을 때 형태, 크기, 맛과 같은 제품의 특징뿐만 아니라 연두색과 노란색을 테마로 한 배경, 하얀 그릇에 담긴 커스터드 크림과 껍데기 속 노른자의 모습까지 상당히 유사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기존 롯데 카스타드의 가격보다 약 15%나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패키지의 가성비를 보고 고르세요, 비교해주세요와 같이 롯데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노골적으로 어필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0월 롯데 측에서 오리온의 껌 제품인 더 자일리톨의 패키지가 자사의 껌 제품인 자일리톨과 유사하다며 디자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오리온에 보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오리온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기업의 과자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이러한 한국 과자의 표절 의혹 문제는 지난 영상에서 밝혔듯 단순히 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제과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다. 제과기업들이 단순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지금보다 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다. 모두 좋은 하루, 맛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